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저는 오늘도 50분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에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제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 있으시다면 수익의 정석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시장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또 매주 금요일 방송입니다. 매주 하루 또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단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방송인 만큼 그만큼 또 방송 공략주들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종목들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전문가님들이 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선점을 해주고 계시기도 하지만 9월 시장 같은 경우 또 혼란스러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낙폭을 키워갔지만 또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큰 리스크 없이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실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공략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슈프리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 끝난 이후에는 또 방송 공략주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다면 또 시청자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9월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방송 공략주들 공략을 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비커스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9월 15일 방송 종목으로 방송 공략 이후에 또 12%라는 상승 흐름 가져가줬던 그런 좋은 흐름 나타내줬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메세이상이라는 종목으로 9월 초반에 방송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7%의 상승 흐름 나타내준 종목으로 또 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일부 종목은 메세 이상이었다라고 정확한 종목명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셨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윤호 전문가님 방송 공략주로 전시의 전문 기업이다. 또 2030년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해당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주주 친화적 기업으로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모멘텀들 설명을 방송 중에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2부에서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당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브젯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또 방송 공략주로도 이렇게 공략주들이 나가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또 나가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공략주로 정확하게 음봉에서 또 공략을 해서 5%라는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가 그리고 비중, 매도가 역시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렸고 네이버 하이클로버 X 수혜주다라는 점까지 투자 모멘텀들,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초입에서 조금 공략을 드렸다. 거의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드려서 4.29%라는 수익률을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 종목 역시나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상승 모멘텀들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일부 저희 이윤호 전문가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요즘 시장에서 또 이번 주 시장에서 또 한번 시세가 들어와주는 모습
모습 보여줬는데요. 3분기 또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시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탈출을 한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하락세를 이렇게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인쇄 회로 기판 PCB 관련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이런 재무에 있어서도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 또 2023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다음 주에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개막과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종목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고환율 시대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모멘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건설로봇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차트, 또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하단 자막 참고하시고 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해당 종목들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부터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수익의 정석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우울하죠. 이렇게 우울한 시장 안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냥 넋놓고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차분하게 좀 똑같이 가만히 있더라도 차분하게 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을 주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장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이라든지 뭐 주목해야 될 섹터들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지 마시고 앞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또 전문가님들 통해서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또 미국의 이제 9월 CPI 네. 발표가 있었고 또 맞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미 증시가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네.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부족하지 네.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네, 사실 좀 최근에 뭐 네. 전쟁 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전쟁도 네. 그렇고 전면전도 그렇고 뭐 어젯밤에 있었던 CPI 지표가 좀 이렇게 좀 예상치에 비해 시장 예상치에 비해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좀 시장의 악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이 사실 왜 나오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시장에
약간 이런 시장 안에서도 좀 네. 이렇게 이런 시장 눌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빠지는 원래 빠질 종목이 아닌데 빠지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매수보다는 일단 살펴봐야 되는 약간 그런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사실 1.6% 지금 기준으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쯤에 거의 뭐 한 800선 아래로 한번 돌파를 했다가 다시 800선 위로 좀 이렇게 다시 상승 돌파를 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 밑으로 빠지는 건 사실 2,400에 살짝 걸튼 상황까지 가긴 갔었습니다만 결국이 어때요? 2,456까지 다시 반등을 했죠. 오늘은 다시 빠지고 있지만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주식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약간 저점이 올라갔다.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제 주가의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 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00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400선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 나중에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와 이거 막 2,000 언더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입니다. 네, 어쨌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 시청자분들께서 잘 선별하셔서 이 하락 이어가고 나가고 있는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잘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익의 정석 통해서 또 그러한 섹터들,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11월 FOMC 회의에서는 그래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보다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장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번 주에 좀 CPI에 가려지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FOMC 회의록 발표 네. 이 부분도 이번 주 증시 캘린더에 있었는데 여기서 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 혹은 동결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이 굉장히 좀 박빙을 이뤘다고 해요. 이렇다는 건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거를 뚜렷하게 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네. 지금 어때요? CPI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나 그런 우려가 시장을 누르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연준이라든지 이제 FOMC에서도 다소 약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FOMC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을 한번 시사하면서 이런 유가라든지 약간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활력을 좀 시장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네.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이제 그런 FOMC 11월 일정에서는 금리 동결론이 사실상 좀 이렇게 결정이 우세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어쨌든 음. 금리 동결이 우세하다고 이제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어쨌든 저희 시장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 조금 저희가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들, 그러니까 좀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좀 말은 쉬운데 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눌린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종목이 눌린다는 거고 그리고 지수도 눌린다는 거고 심지어 미국 시장도 그렇게 강세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시장 안에서 앞으로 올라갈 단기적으로 올라갈 섹터를 찾는 거는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만 네. 최근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반도체야, 또 반도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 단위로 다시 실적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깜짝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의 실적 뭐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에도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서 좀 보면서 해당 회사에 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눈여겨 보셔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지금 디램이라고 하죠. 이 네. 디램 가격이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져온 자료 중에 이제 반도체 가격 지표나 뭐 가격 등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외국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DDR4 뭐 16기가, DDR4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가격에 좀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 보이죠? 이게 점점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어쨌든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거나 매출의 그 수요가 일정하게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뭔가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들의 실적이 반등, 그러니까 크게 흑자 전환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셔가지고 반도체 한 번쯤 보셔야 되는 시장이다. 유일하게 반도체를 봐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습니다. 2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첫 조 단위의 그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도체 시장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또 반등하는 등의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체 또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관련주들 궁금하다 하시다면요. 아래 하단 자막 참고하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 반도체 섹터에 조금씩 불황이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네. 좀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2022년 초부터 네. 반도체 혹한기가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에서 좀 이탈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계속 빠졌죠. 네네. SK 하이닉스도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그 악재가 지금은 이제 해소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 상승 뭐 네. 이런 부분에 맞물려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등이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와 이제 관련된 회사들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네. 실적이 아무리 반등이 나왔다고 한들 투자자들이 안 몰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봐야 하는 게 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야 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하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마이크론. 네. 여기까지도 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사실 최근에 나스닥과 다우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2%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2.2%, 1.6%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1.2%, 2.6% 오르면서 시장에서 투심은 나빠지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올라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뭐 사우디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외인의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지금 좀 볼까 말까가 아니야. 봐야 돼. 봐야 돼. 지금 이거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전문가님께서도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를 해주셨지만 예. 다른 경제방송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전문가님들도 사실 많은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이게 이렇게 네. 막 몰리는 경우도 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게 막 흔하진 않은데 이것밖에 지금 볼 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짧게 네.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나스닥과 다우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혼자 쑥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시장 투자 심리가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오늘 대장주로 가져왔거든요. 네. 그 대장주에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당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조금 주목 있게 좀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체에서도 이런 해외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들 또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보시고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 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 종목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또 반도체 관련주들 전공정 또 후공정 쪽 또는 또 AI 반도체 관련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네. 한번 범위를 좁혀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뭐 후공정에 더 가까운 그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회사 그냥 매출 구성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출 구성 보면 PCB 사업이 그냥 사실상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PCB에 이제 주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PCB라는 게 반도체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반도체를 반이라고 하면요, PCB를 실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사실 지금 반도체가 뭐 무슨 입자를 점점 계속해서 작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일일이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판에서 전기가 다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든 그 판이 PCB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PCB는 사실상 좀 사실상이 그냥 필수예요. 필수 부품이다. 그리고 그 사업을 100%가량 매출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지만 네.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 이 해외 반도체 기업들 우리가 딱 들어보면 알만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 회사에 좀 고객사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한번 반짝하고 이슈를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회사 한 만 원에서 12,000원에서 이제 주가 횡보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지고 6월쯤 들어서 반도체 특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다, 뭐 AI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이슈에 좀 힘입어 가지고 네. 한 번에 42,500원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주가가 차트 보이시죠? 42,500원까지 주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반도체들도 또 다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대장주라고 말 수가 없죠. 다른 반도체주들도 뭐 이렇게 안 올라간 애들도 많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쬐끔 올라갔다가 많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거의 독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대장주 종목이다. 왜냐?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해외에 우리가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크게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다. 그런데 최근까지 다른 섹터들 뭐 시장 수급 뺏기면서 한번 지금 한 29,000원, 한 28,000원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주, 2주 정도 동안에 27,500원 선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다? 지금 이 회사의 저점이 딱 이 부분이라고 시장의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외인 투자자들이 전부 그렇게 판단했다. 자, 그러면 이거 개인이 사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뭐 바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이 많이 몰리는 종목보다는 네. 기관이 많이 그리고 외인이 많이 몰리는 종목이 좀 이렇게 아직 움직임이 많이 없을 때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쳐다봐야 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디램 가격이 이 반도체 업황을 보는 지표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램 가격이 2월 이후로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달 내에 또 4% 이상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또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해당 종목 가장 크게 좀 빠르게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에 또 저점을 이루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다가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까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는 오늘의 반도체 공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방송 중에 함께 해주셔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예, 일단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상승 모멘텀들 중요하게 짚어드려야 되는 것들은 다 짚어드렸어요. 지금 저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 뭐 3분기 이제 깜짝 실적이라든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에 더 넘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이 미국 좀 이렇게 가라앉는 미국 증시와는 상반되는 그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섹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회사는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인쇄회로 기판은 이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부품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이제 유명한 그리고 큰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는 것,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업황이 뭐 안 좋다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뭐 첨단 산업은 계속 부각받았잖아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수요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 회사가 그 수요를 가져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뭐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 이 회사가 사실상 실적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가 이렇게 이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넘버 1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었다. 이것만 딱 기억하, 좀 맞나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딱 접할 수 있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취합하고 실생활이나 뭐 관심 분야들을 좀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투자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잖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해도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하단에 이제 어떻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도 짚어보고 종목 수익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장 공략주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PCB 관련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으로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뭐 요새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사실상 뭐 이스라엘 전쟁 뭐 났다, 뭐 하마스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뉴스에서 워낙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인 이야기는 뭐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 뭐 그거 이슈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S&P 뭐 이런 애들은 나흘 연속 상승 나왔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쟁이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는 그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리적 문제점들에 그 가자 지구가 원래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빈번한 그런 지역이고 뭐 이란 옆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뭐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이윤호 전문가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사실상 그 위로 받쳐주느냐 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처음 시작할 때 뭐 요새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뭐 에코프로 야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전부 다 여기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너 삼성전자 있어 하면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실상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저점을 회복하고 조금씩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야 계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네. 야, 이제는 조금 다른 거 투자해볼 시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 대장이기 때문에 그 코스피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기둥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조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만 해도 국내 수급이 훨씬 더 크게 돌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뭐 분쟁 뭐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중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그리고 비구이 위한 그 컨트리 가든 그런 거 중국 그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이제 그 멀리 있는 별보다 가까이 있는 달이 더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7만 올라오냐 마냐 이것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채훈 전문가님 오늘 등장 초반부터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좀 가격 전략들 세워주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또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 이 수익의 정석 방송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어쨌든 이런 글로벌 대내외적으로 증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단 말이죠. 그쵸. 저희가 이런 압력들을 제한시킬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 시장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장 글쎄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주말 동안에 갑자기 전쟁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다음 날 솔직히 말해서 10분 미래만 볼 수 있어도 억만장자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10분 후 차트만 볼 수 있어도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음 주 어떻게 뭐 보냐, 뭐 물론 네. 봐야죠. 장난으로 말한 거고요. 봐야죠. 봐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자, 이호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PCB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도체가 있어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핸드폰, 그리고 여기 제 노트북, 여기 많은 앞에 카메라, 여러분들 보시는 TV든 컴퓨터든 모든 것들 반도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들어가야 하는 양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 자, 자동차가 요새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2023이 개막을 합니다. 네. 그게 언제 개막하냐면, 자, 며칠 안 남아서 6일 남았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을 하고요. 19, 20, 21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라는 거는 여러분 딱 보시면은 미래 모빌리티, 자, 이것만 보셔도 뭐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컨셉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뭐 아니면은 뭐 그 로봇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뭐 배달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술력이 이 정도로 발전이 됐구나 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수급 쏠리는 것들이야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들은 뭐 당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 수급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다음 주부터 19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모빌리티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현대 기아차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룹주들, 그리고 전장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셔야 된다. 삼성 SDI, 스텔란티스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 공장 건설을 합니다. 이 공장 건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따라서 그냥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것이다.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200만 대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돌파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등가 속도 이렇게 쭉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그 반도체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제는 자율주행차, 나는 아직 자율주행차 오너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을 매수를 해서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자율주행 섹터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섹터라고 꼽아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모멘텀들, 시장 이슈들 총 3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2023이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엑스포 안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등 이런 UAM 그리고 전기차 신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엑스포가 개막을 한다면 또 수혜주로 이런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들 좀 한번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삼성 SDI 어제자 이슈입니다. 삼성 SDI가 이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함께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좀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 줬습니다. 북미 지역 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번째 관련 이슈, 친환경차 등록 대수가 2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상승 곡선을 이루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또 자율주행차인 만큼 해당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지금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하시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자율주행 관련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고 해당 종목들 이외에도 또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고민 상담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보유 종목들에 대한 시장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관련주들도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느 네네. 정도로 좀 커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상 요새 그 자율주행차의 그 발목을 잡는 이슈 바로 급발진입니다. 급발진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는 형한테도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좀 했지만 급발진에 대해서 그 잡는 그런 방법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그 대책이 강구가 되질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급발진에 대한 그런 이슈들만 싹 조금만 어느 정도 좀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훨씬 더 미친 듯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시장은요 연평균 CAGR 연평균 성장률이 40%입니다. 40%. 네. 이게 사실상 그 시장 성장률이 10%만 돼도 10%만 돼도 이거 투자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연평균 40%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에 한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되고 이제 건립이 된 지 한 20년이 정도 된 기업인데 20년 만에 시가총액 한 5천억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조금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주 재무제표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연간 1,000억 원씩 뜁니다. 매출액이 연간 3,500억 원, 4,300억 원, 5,600억 원, 이제 6,700억 원 연결액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는 또 이제 현대기아차 재무제표 중요한데 그건 제가 준비 안 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듣기만 하세요. 자, 영업이익이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조 9조 얼마예요? 9조 얼마인데 한 10조 정도 되고 이번 연도 올해 영업이익이 연결액 기준으로 15조입니다. 1.5배가 뛴 거예요. 1.5배가 뛴 거기 때문에 시장 연평균 경제 성장률 40%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의 전장 부품 중에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납품하고 자율주행 관련 전장 부품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액이 현대기아차에 편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녀석은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2023 전후로 해가지고 그 거래량이 한 번쯤 튀어줄 거거든요. 그때가 매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자율주행 시장에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자율주행차 섹터 한 번쯤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차트도 한번 볼까요? 차트는 네. 조금 이따가 보고요. 네. 조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요새 여러분들 뭐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원달러 환율 딱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말이 되는 원달러 환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반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킹달러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글로벌적으로 해외 법인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 기업이 30년도 안 된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법인을 쫙 많이 깔아놓고 해외 그 포인트들을 영업점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거기서 원화를 받을 거예요, 환화를 받을 거예요, 뭐를 받을 거예요, 뭐 이상한 뭐 유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받을 겁니다. 달러를 받아서 이 기업은 항시 킹달러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왔어요. 언제 킹달러 이슈 나오고 그때의 영업이익이 찍혔을 때쯤에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오잖아요. 발표가 나올 때 매출액 발표 나올 때쯤에 크게 슈팅이 나오던 그런 기업인데 킹달러 수혜 기업으로 무려 87개국의 영업점이 있고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킹달러 이슈로 3분기, 4분기에 가장 큰 빛을 발하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1,365원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1,365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금 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액은 그거와 비례해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치로 올라가는데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크게 돈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수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5%. 매출액에서 내수 비중이 5%. 우리나라에서 버는 원화를 버는 비중이 5%고 달러 버는 비율이 95%예요. 95%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킹달러 이슈가 나온다. 그럼 일단 그래? 매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제가 오늘 멘트를 안 드릴 거예요. 저 혼자 다 떠들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들이 뭐 대부분 상장사들이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하든 뭘 하든 물적 분할하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라고 할 때도 슈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 라고 할 때도 그 모회사들이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나 이 건설 로봇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장하기 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얘가 대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녀석이다. 건설 로봇이 이 기업도 북미 매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북미 매출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회사도 지금 달러를 크게 벌어다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CPC가 주력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셔도 바로 나오고 궁금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350원 정도입니다. 그 환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해당 종목의 투자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나 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주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장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가 건설로봇 자회사가 좀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한 6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아래 하단 자막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방송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는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 방송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 현재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그리고 꽤 많이 올랐던 차트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그 종목들을 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이 종목은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이 자리가 요 자리 쌍바닥을 찍은 요 자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추세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거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거 굉장히 좀 어렵게끔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추세에 대해서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신 분들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만약에 내가 상승 추세를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 부근 같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왜냐하면 31선, 이 빨간색 줄이 31선입니다. 30일 이동평균선인데 31선인데 여기를 터치를 한 순간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가냐? 이걸 깰 때까지 갑니다. 5일선이 이걸 깰 때까지. 그러면 23% 먹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깨고 나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깨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여기 부분,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한다.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또 여기 끊겼죠.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럼 여기 17%. 그래서 한 1년 동안 40%, 50%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안겨다 드릴 수 있는 매매법 같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오치열 이 양반이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장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아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하락할 때는 매수할 타이밍이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31선을 깼다. 매수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갈 필요도 없이 기다렸다가 기다린 후에 관망을 한 후에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때쯤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게 바로 한 이 부분입니다. 17,600원 부근. 지금 바로 매수를 하는 그 가격 전략도 아니고요. 그냥 한 17,600원 부근 이때쯤에 3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만 원 초중반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그 세계 시장 점유율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 2만 원 중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요새 시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17,6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21,000원 부근까지 여기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21,000원 부근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나이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17,600원 부근에서 2만 원대 초반까지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자율주행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방송 시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환율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 역시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또 재무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조금 매력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 대장주입니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당 종목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금 시세가 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 크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